우리가 알고 있는 건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크레타의 미노아 문명은 야만인에게 하루아침에 쓸려간 비극의 왕국도 신화 속미궁에 갇힌 미노타우로스의 배경도 아니었습니다. 결말부터 보죠. 기원전 1450년 무렵 에게해를 지배하던 바다 제국의 궁전들이 동시에 불타고 행정문서는 멈추고 항구의 목소리는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도시 전체가 완전히 지워진 게 아닙니다. 전쟁의 무덤도 왕의 시신도 결정적인 학살 흔적도 없습니다. 남은 건 궁전, 크노소스, 파이스토스, 말리아. 마치 누군가 문명의 심장만 꺼내놓고 떠난 것처럼요. 2026년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이 사건에서 약 3,500년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크레타 섬, 면적 약 8,300제곱킬로미터의 그 땅에는 아직도 벽화와 배수시설, 창고와 재단이 남아있거든요. 더 이상한 건 테라, 오늘날 산토리니의 화산 폭발입니다. 이 폭발은 학계에서 대략 기원전 1600년 전후 화산 폭발 지수 VEI6에서 7급으로 추정됩니다. 1883년 크라카타우처럼 세계를 흔든 폭발과 비교되는 규모인 거죠. 그런데 질문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렇게 거대한 화산이 터졌다면 왜 미노아 문명은 즉시 사라지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정말 화산이 범인이라면 왜 궁전은 다시 세워졌고 왜 100년 가까운 시간이 흐른 뒤에야 몰락이 찾아왔을까요? 오늘 우리는 결말에서 출발의 시간을 되감습니다. 바다가 삼킨 제국, 살아남은 궁전, 그리고 너무 늦게 도착한 재앙의 진짜 얼굴을 추적해보겠습니다. 배경과 맥락. 기원전 2000년 무렵, 지중해 동쪽 한가운데에 이상한 섬 하나가 있었습니다. 지금의 그리스 크레타 섬. 북쪽으로는 에게해, 남쪽으로는 이집트와 리비아, 동쪽으로는 키프로스와 레반트가 이어지는 바닷길의 교차로였죠. 이곳에서 미노아 문명은 궁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크노소스, 파이스토스, 말리아, 자크로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궁전은 왕이 사는 집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곡물을 저장하고 포도주와 올리브유를 관리하고 제사를 지내고 장인들이 물건을 만들고 해외 무역품이 드나드는 거대한 행정기계였거든요. 가장 유명한 곳은 크노소스 궁전입니다. 1900년 한국 고고학자 아서 에번스가 이곳을 본격적으로 발굴하면서 미노아 문명이라는 이름을 붙였죠. 그는 그리스 신화 속 미노스 왕, 미궁, 미노타우로스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건 크노소스가 실제로 미궁처럼 복잡했다는 겁니다. 수백 개의 방, 창고, 계단, 통로, 배수시설. 어떤 구역에는 높이 1m가 넘는 저장 항아리 피토스가 줄지어 있었고 궁전 전체는 단순한 왕궁이라기보다 섬 전체의 물류 센터처럼 보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중앙집중적인 공간을 만들었을까요? 단순히 권력을 과시하려고, 아니면 바다 무역으로 들어오는 막대한 물자를 통제하려고 했던 걸까요? 미노아인들은 기원전 1700년 이후 전성기를 맞습니다. 그들은 청동기 시대의 바다 네트워크를 장악했습니다. 크레타의 도자기와 향유, 직물, 금속 제품은 키클라데스 제도와 그리스 본토, 키프로스, 이집트까지 흘러갔습니다. 이집트제 18왕조 시대, 특히 기원전 15세기 무렵 무덤 벽화에는 케프티우라 불리는 에게의 사람들이 곡물을 들고 오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들을 크레타 혹은 미노아 세계와 연결해보죠. 그러니까 미노아 문명은 칼과 성벽으로만 움직인 제국이 아니라 배와 항구, 선물과 거래, 의뢰와 장인의 기술로 움직인 바다의 질서였던 겁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는 크노소스의 벽화에서 시작됩니다.
젊은 남녀가 황소의 등을 넘어 공중제비를 도는 장면, 이른바 황소 뛰어넘기입니다. 단순한 스포츠였을까요? 아니면 종교 의식이었을까요? 황소는 민호와 세계에서 강력한 상징이었습니다. 궁전 곳곳에는 황소의 뿔 모양 장식이 세워졌고 제단과 도장에도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이렇게 화려하고 자신감 넘치는 문명인데 크레타의 궁전들은 이집트나 히타이트의 도시처럼 거대한 방어 성벽을 거의 갖추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들의 해골력이 충분한 방어막이라고 믿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당시 에게의 질서가 그만큼 안정적이었기 때문일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미노아 문명의 강점이 약점으로 뒤집히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는 크레타에서 북쪽으로 약 110km 떨어진 섬, 테라에서 벌어집니다. 오늘날의 산토리니입니다. 기원전 1628년에서 1600년 사이로 추정되는 어느 시기 테라 화산이 폭발합니다. 이 폭발은 청동기 시대 지중해에서 손꼽히는 대재앙이었습니다. 화산재와 부석이 하늘로 치솟고 섬의 중심부가 무너지며 거대한 칼데라가 생겼죠. 아크로틸이라는 테라의 도시는 순식간에 화산재 아래 묻혔습니다. 폼페이보다 1600년쯤 앞선 청동기 시대의 타임캡슐인 거죠. 여기서 반전이 나옵니다. 테라 폭발이 미노아 문명을 바로 멸망시켰다. 이렇게 말하면 너무 단순합니다. 크노소스와 크레타의 주요 궁전들은 폭발 직후 곧바로 사라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충격은 분명했습니다. 해일은 크레타 북부 해안의 항구 시설을 덮쳤을 가능성이 있고 화산재는 농업과 항해에 영향을 주었을 겁니다. 바다 무역으로 연결된 문명에게 항구와 선박, 저장 체계가 흔들린다는 건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세금이 흔들리고 제사가 흔들리고 권위가 흔들리는 사건인 거죠. 그리고 약 150년 뒤 기원전 1450년 무렵 크레타의 여러 궁전들이 파괴됩니다. 파이스토스, 말리아, 자크로스가 무너지고 크노소스만 한동안 살아남습니다. 이때부터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미노아 문자의 선형문자 A 대신 그리스어를 기록한 선형문자 B가 크노소스에서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이건 매우 중요한 단서입니다. 왜냐하면 선형문자 B는 미케네, 그리스인들의 행정문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미노아 문명은 화산 때문에 사라진 걸까요? 아니면 화산 이후 약해진 틈을 타 그리스 본토에 미케네 세력이 들어온 걸까요? 어쩌면 답은 하나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테라 화산은 무역망과 항구, 농업과 신앙을 흔들었고 그 충격은 궁전 경제의 신뢰를 조금씩 갉아먹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틈을 본 미케네 세력이 크레타의 행정 중심지를 장악했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크노소스를 완전히 버리지 않고 계속 사용했을까요? 아마도 그곳이 너무 중요했기 때문일 겁니다. 이미 수백 년 동안 물자와 권위가 모이던 장소였으니까요. 정복자는 도시를 불태우기만 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그 시스템을 그대로 빼앗아 자기 언어로 다시 운영하거든요. 그래서 크레타의 미노아 문명은 어느 날 갑자기 연기처럼 사라진 문명이 아닙니다. 궁전은 남았고 벽화는 남았고 항아리와 도장과 문자판도 남았습니다. 다만 그 궁전을 움직이던 사람들의 언어, 제사, 바다의 질서가 바뀐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변화의 순간이야말로 이 미스터리의 핵심입니다. 화산이 먼저였을까요? 침략이 먼저였을까요? 아니면 문명을 무너뜨린 건 폭발음이 아니라 그 이후 천천히 찾아온 불신과 균열이었을까요? 반전과 전개. 그런데 아무도 예상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바다를 믿고 살던 사람들이
바로 그 바다에게 먼저 배신당한 거예요. 첫 번째 장면은 크레타 북쪽 테라 섬입니다. 오늘날 산토린이라고 부르는 그 섬이 어느 날 하늘을 찢듯 폭발합니다. 화산재 기둥은 약 30km 이상 솟았고 바다는 한순간에 뒤집혔죠. 항구에 묶여있던 배들, 올리브유와 포도주를 싣고 떠날 준비를 하던 상인들, 궁전 창고로 들어가야 할 세금 물자들까지 모두 멈춰섭니다. 당시 크레타 궁전 경제는 올리브유 수확률 15에서 20%, 곡물 공납세율 10% 안팎, 그리고 항해 한 번에 돌아오는 교역 이익률이 많게는 30%까지 기대되던 구조였거든요. 그런데 그 계산표가 단 하루 만에 찢겨 나간 겁니다. 더 놀라운 건 미노아 사람들이 곧바로 사라진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들은 무너진 항구를 다시 고치고 창고를 다시 채우고 궁전 벽화를 다시 그렸습니다. 말하자면 재난 뒤에도 문명은 버텼던 거죠. 여기서 긴장이 생깁니다. 우리는 보통 거대한 화산 하나가 문명을 끝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이야기는 훨씬 더 잔인합니다. 테라 화산은 마지막 칼날이 아니라 첫 번째 균열이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두 번째 장면은 크노소스 궁전의 창고입니다. 거대한 항아리들이 줄지어 서 있고 서기들은 진흙판에 물자 목록을 적습니다. 양털 몇 묶음, 기름 몇 단위, 청동 몇 덩이. 겉으로 보면 질서가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질서는 너무 정교해서 오히려 약했습니다. 항구 하나가 막히고 배 몇 척이 돌아오지 않고 특정 지역의 수확률이 20%에서 8%로 떨어지면 궁전은 곧바로 계산을 다시 해야 했습니다. 노동자에게 지급할 보리 1에서 2리터, 장인에게 줄 식량, 제사에 쓸 기름까지 모두 중앙에서 조정해야 했거든요. 바다 제국의 힘이었던 네트워크가 재난 뒤에는 부담으로 변환인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장면에서 반전이 옵니다. 크레타의 궁전들이 약해진 틈을 타고 바다 건너 그리스 본토의 미케네 세력이 들어옵니다. 이건 단순한 침략이라기보다 조용한 인수인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크노소스에서 발견되는 기록 체계가 어느 순간 미노아식이 아니라 그리스어를 적은 선문자비로 바뀌거든요. 칼과 불만이 아니라 장부와 언어가 바뀐 겁니다. 권력이 바뀔 때 가장 먼저 바뀌는 건 왕관이 아니라 서류일 때가 많아요. 누가 세금을 걷는지, 누가 창고 열쇠를 쥐는지, 누가 배를 출항시킬 수 있는지. 그게 문명의 주인을 결정하는 거죠. 이 대목에서 조금 마음이 이상해집니다. 미노아 사람들은 신화 속 괴물이나 왕처럼 갑자기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는 무너진 항구를 보며 가족을 먹일 방법을 걱정했을 거고, 누군가는 궁전 창고 앞에서 줄어든 배급을 받아 들었을 겁니다. 또 누군가는 이제 자신의 언어가 아닌 말로 기록되는 세금 장부를 바라봤겠죠. 그러니까 크레타에 남은 건 궁전뿐이 아니라 버티려 했던 사람들의 흔적입니다. 결국 미노아 문명의 몰락은 한 번의 폭발이 아니라 연쇄 반응이었습니다. 화산이 바다를 흔들고 바다가 무역을 끊고 무역의 붕괴가 궁전 경제를 흔들고 그 틈으로 새로운 권력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질문은 바뀝니다. 왜 사라졌는가가 아니라 그들은 얼마나 오래 버티려 했는가. 그리고 그 답이 아직도 크레타의 텅 빈 궁전 복도에 남아있는 겁니다. 클라이맥스. 결국 진짜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미노아 문명은 하루아침에 사라진 게 아니라 한 번의 재난으로 제국을 유지하는 계산서가 완전히 뒤집힌 겁니다. 여기서 두 번째 반전이 나와요. 테라 화산은 범인이 맞습니다. 그런데 살인자는 아니었습니다. 테라 화산은 미노아를 즉시 죽인 칼이 아니라 미노아가 버티고 있던 바닥을 통째로 기울여버린 사건이었던 거죠.
상상해보세요. 기원전 약 1600년 전후 크레타 북쪽으로 약 110km 떨어진 테라섬, 지금의 산토리니가 폭발합니다. 분화 기둥은 하늘로 30km, 어떤 추정으로는 40km 가까이 치솟았고 바다 쪽으로 밀려난 물은 크레타 북부 해안의 거대한 해일로 밀려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구마다 차이는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파도가 9m 안팎, 더 극단적인 모델에서는 그 이상까지 거론되거든요. 이 숫자들이 의미하는 건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미노아의 힘, 바로 항구와 배와 교역망이 먼저 맞았다는 뜻입니다. 미노아는 성벽보다 항구를 믿던 문명이었습니다. 칼보다 도장을, 군대보다 창고를, 정복보다 거래를 믿던 바다의 문명이었죠. 크노소스 궁전의 방만 해도 1000개가 넘었다고 추정됩니다. 그런데 그런 궁전은 왕이 멋있게 살려고 만든 집이 아니었어요. 곡물, 올리브유, 포도주, 직물, 금속, 향료가 모이고 다시 나가는 거대한 회계 장부였습니다. 다시 말해 궁전은 국가의 심장이자 은행이자 세관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테라 폭발 이후 이 회계가 무너집니다. 항구 하나가 망가지면 손실은 항구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배 10척 중 3척만 잃어도 단순히 30% 손해가 아니에요. 남은 7척은 갈 곳을 잃고 창고에 물건은 썩고 장인들은 재료를 못 받고 궁전은 공납을 못 걷습니다. 만약 한 지역에서 들어오던 곡물 공납이 100이었다면 해안마을과 선박 피해로 70으로 줄어드는 순간 궁전은 30을 덜 받는 게 아니라 100을 기준으로 돌아가던 배급 체계 전체를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더 무서운 건 그 다음입니다. 복구 비용은 새로 생기거든요. 들어오는 건 30 줄었는데 항구 재건, 선박 수리, 식량 보전에는 오히려 40, 50이 더 필요해지는 상황. 그러면 손익은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80으로 벌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목소리를 조금 높여야겠습니다. 미노아를 무너뜨린 건 화산재가 궁전을 덮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궁전이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없게 된 순간 사람들은 더 이상 궁전을 믿지 않게 된 겁니다. 이게 진짜 핵심이에요. 궁전 문명은 신뢰로 작동합니다. 농부는 곡물을 바치고 장인은 물건을 만들고 선원은 위험한 바다로 나갑니다. 왜냐하면 궁전이 다시 배급하고 보호하고 질서를 유지해줄 거라고 믿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진이 반복되고 항구가 무너지고 바닷길이 끊기고 몇 년 동안 흉작과 혼란이 이어졌다면요. 사람들은 묻기 시작했을 겁니다. 우리가 바치는 대가만큼 궁전은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치명적인 숫자가 하나 더 있습니다. 테라 폭발과 미노아 궁전들의 최종 파괴 사이에는 대략 100년에서 150년 정도의 간격이 있었다고 봅니다. 이게 두 번째 반전입니다. 우리가 생각한 장면은 틀렸던 거예요. 화산이 터지고 파도가 덮치고 미노아가 바로 끝난다. 그런 영화 같은 결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현실적이고 더 잔인했습니다. 미노아는 살아남았습니다. 복구하려고 했습니다. 다시 배를 띄우고 다시 창고를 채우고 다시 제사를 올렸을 겁니다. 그런데 한 번 무너진 해상 네트워크, 한 번 흔들린 권위, 한 번 벌어진 경제의 균열은 천천히 커졌습니다. 그 틈으로 들어온 것이 바로 미케네 그리스였습니다. 전에는 미노아가 에게 해의 규칙을 정했다면 이제는 다른 세력이 그 빈자리를 봅니다. 크레타의 궁전들이 불타고 선형문자 A의 세계가 사라지고 그 뒤에 선형문자 B, 즉 그리스어 행정기록이 등장합니다. 바다 제국의 언어가 바뀐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화 교류가 아니라 권력의 이전이었죠. 그래서 크레타에는 이상한 유산이 남았습니다. 사람은 사라졌는데 궁전은 남았습니다. 왕의 이름은 희미한데 창고와 계단과 벽화는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미노아의 몰락은 한 왕조의 죽음이 아니라 시스템의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테라 화산은 그 시스템의 약점을 드러냈고, 헤일은 항구를 흔들었고, 경제 손실은 궁전의 신뢰를 깎았고, 외부 세력은 마지막 빈틈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다시 던져야 합니다. 미노아 문명은 왜 궁전만 남기고 사라졌나? 답은 이렇습니다. 궁전이 너무 강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이 궁전에 너무 많이 묶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다가 무너지자 교역이 무너졌고, 교역이 무너지자 배급이 흔들렸고, 배급이 흔들리자 신성한 권위가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권위가 무너진 궁전은 더 이상 문명의 심장이 아니라 텅 빈 돌의 미로가 되어버린 거죠. 마무리. 미노아 문명의 진짜 미스터리는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흔적을 남겼는데도 마지막 목소리만 들리지 않는다는 데 있거든요. 궁전은 남았고, 벽화도 남았고, 바다를 건넜던 교역의 감각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세계를 움직이던 질서, 항구와 창고와 의뢰와 권력의 네트워크는 어느 순간부터 조용히 풀려버린 거죠.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낯설지 않은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거대한 문명은 늘 한 번의 폭발로만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연재해, 무역망 붕괴, 정치적 긴장, 외부 세력의 압박, 그리고 사람들이 더 이상 이전의 시스템을 믿지 않게 되는 순간이 겹치면서 흔들리거든요. 테라 화산은 방아쇠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총 안에 화약을 채워 넣은 건 이미 복잡해져 있던 바다, 제국 그 자체였을지도 모릅니다. 댓글로 미노아 문명의 몰락이 자연재해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인간이 만든 권력 구조의 붕괴였는지 알려주세요. 이런 역사 속 미스터리를 차분히 따라가고 싶다면 보이 페달 구독도 잊지 마세요. 오늘 다룬 테라 화산과 크레타 유적 관련 자료는 설명란 링크 확인 부탁드립니다. 다음 편 예고, 우리는 고대 이집트의 가장 아름다운 왕비가 역사 속에서 지워질 뻔했는지 네페르티티 실종의 비밀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브리테니커 https://www 브리테니커 스미소니언 매거진 https://www 스미소니언 매그 내셔널 지오그래픽 https://www 내셔널 지오그래픽 설명란에는 참고자료와 이어지는 롱폼 링크를 정리해두겠습니다. 사건의 배경을 더 깊게 보고 싶다면 설명란 자료를 함께 확인해주세요. 구독해두시면 다음 편을 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